안녕하세요. 글씨쟁이 켈리올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기체 소문자 F를 연습해 볼 거예요. 이제 필기체는 정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먼저 정자체 F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스럽게 각도, 즉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쓰는 게 필기체죠. 그래서 기울기만 변형을 해서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1차적인 필기체의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앞에 철자와 뒤에 철자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로 이어지면서 쓰는 게 필기체예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포함해서 써보면 앞에 철자가 요쯤에서 끝났을 거고요. F는 처음에 요 위에 부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써봐드리면 올라가서 기둥 내려오고요. 필기체는 물 흐르듯이 써내려가는 흘림체이기 때문에 획이 되도록이면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쓰게 되죠. 그래서 가로획을 여기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괄호획을 쓸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또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가로획을 쓰고 다음 자를 연결하러 가기 위한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문자 F가 완성이 됐는데요. 근데 필기체는 이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어디부터가 글자의 원래 획이고 또 어디는 연결고리인지 그 구분을 획의 굵기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기체 쓸 때 바로 힘 조절이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붓펜으로 힘 조절을 해서 써봐 드리도록 할게요. 필기체 쓸 때 기본 원칙, 위로 올라가는 획은 힘을 빼고요. 밑으로 내려올 때 힘을 주게 되죠. 연결고리 시작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힘을 뺍니다. 힘이 빠지기 때문에 획은 가늘게 되고요. 몸통이 시작이 되면서 내려오면서 굵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고리 위로 올라가면서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가로획 살짝 힘주고 연결고리 힘 빼주면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원래 획이고요. 이 부분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 부분은 연결고리이죠. 그래서 필압 조절을 통해서 획의 굵기로 조절을 해야지 이렇게 써놨을 때 입체적으로 필기체가 완성이 됩니다. 소문자 F는 26개 알파벳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긴 알파벳이에요. 제가 알파벳을 먼저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다른 알파벳들은 몸통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몸통과 머리, 몸통과 머리, 몸통과 머리 또는 몸통과 다리, 몸통과 다리, 몸통과 다리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반면에 F만 유일하게 몸통과 머리, 다리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제일 길죠. 그래서 필기체로 써놨을 때도 전체 문장에서 제일 눈에 확 띄게 돼요. 기울기가 삐뚤어져도 제일 잘 띄고요. 예쁘게 써놔도 제일 잘 띱니다. 그만큼 F를 잘 써놓아야지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필기체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F의 연결고리 유형을 살펴보면요. 소문자 F는 앞에 어떤 철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3개의 연결고리 유형으로 나오고요. 또한 뒤에 어떤 철자가 연결이 되냐에 따라서 3개의 연결고리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렇게 F가 써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F 앞에 철자가 밑에서 연결고리가 끝났기 때문에 F의 시작도 밑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밑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앞단어가 위에서 연결고리가 끝난 경우인데요. F는 앞단어가 위에서 끝났어도 이렇게 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E는 키가 작기 때문에 앞단어가 위에서 끝나는 예를 들어 O가 온다고 했을 때 위에서 끝나서 바로 이 위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F는 키가 크기 때문에 앞단어가 위에서 끝나도
F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올 수가 없고요. 이렇게 앞에서 철자가 끝나서 위로 올라가도 F는 자연스럽게 중간에서 연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똑같이 앞에 철자가 위에서 끝나서 연결이 된 건데요. F의 마무리 선이 기본선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마무리를 해준 경우에요. F가 중간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올라가면 이 위의 고리 공간이 밑에서 연결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올라가 붙어서 이 기둥이 밋밋하게 많이 남게 됩니다. 요즘은 캘리그라피가 많이 일상화돼서 필기체도 예쁘게 변형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F 다리를 이렇게 기본선에서 마무리를 안 해주고 이렇게 조금 더 올라와서 밋밋한 기둥을 메꿔줬어요. 그래서 좀 더 롱다리의 느낌이 살죠. 글씨는 정답이 없는 거라 어떤 게 맞고 틀리고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기 편한 걸로 쓰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F가 어디서 마무리가 되냐에 따라서 끝나는 연결고리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다음 자로 연결할 때 비율을 제대로 잡아서 연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앞 단어가 위에서 끝나는 조합의 경우에는 O뿐만 아니라 B, V, W 이렇게 총 4개의 철자가 있고요. 위에서 연결고리가 다 끝나기 때문에 F가 중간에서 연결이 시작이 되고요. 이 4개의 철자를 제외한 나머지 22개의 철자는 밑에서 연결고리가 시작되므로 자연스럽게 F도 바닥에서 밑에서 끌어올려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어떤 철자로 연결되냐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FH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H는 기둥, 즉 머리가 있는 철자이기 때문에 H의 머리도 F의 머리까지 똑같이 키높이가 올라와서 여기서 연결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H처럼 머리가 있는 철자는 다 해당이 되게 돼요. 그래서 H뿐만 아니라 B, D, F, L, K도 있겠고요. 또 T. 네, 이렇게 기둥이 있는 철자는 F와 머리를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결고리도 F의 머리 높이까지 동일하게 빼주셔야지 써놨을 때 비율이 맞게 단어가 써집니다. 두 번째는 F의 머리가 아니라 F의 몸통까지만 연결고리를 빼는데 끝이 동그라지면서 연결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FA 같은 경우 A는 몸통만 있기 때문에 F의 몸통까지만 연결고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위에 기둥의 정확히 절반을 잡으면 1대 1대 1이 돼서 비율이 맞아지죠. 정확히 몸통 높이까지만 올라와서 여기서 동그라지면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철자는 A뿐만 아니라 C, G, O, Q, Z, G는 다 이 연결고리 형태의 조합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F의 몸통 높이까지는 올라오는데 연결고리 끝이 동그라지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경우에요. 대표적으로 FI를 보시면 F의 몸통 키 높이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네, 여기서 바로 I의 몸통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E도 마찬가지고요. I 많죠? J 제일 흔한 경우예요. M도 되겠고요. N도 해당이 되고 P 26개 알파벳 중에서 1유형과 2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철자들은 다 일반적으로 이 3의 유형으로 연결고리 조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F 앞뒤 연결이 될 때 연결고리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필기체에서 이 연결고리는 길이도 적당해야지 철자 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연결고리가 높이도 적당해야지 이어지는 다음 철자가 키높이가 제대로 맞게 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FH를 쓰는데 연결고리가 여기까지만 올라왔다. 그러면 H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F랑 키높이가 맞지가 않게 되죠. 또 FA를 쓰는데 연결고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초과가 됐다. 그러면 A를 써놓고 보면 몸통 높이가 비율이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쓰기를 할 때 연결고리를 뺄 때는 F에 어디부터 어디를 몸통으로 잡고 또 어디까지는 머리로 잡고 키높이를 맞춰야 되는지 그 기준, 즉 비율을 제대로 맞춰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율이 제대로 내 거가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영어 줄노트 안에 쓸 때는 잘 되는데 줄 없이 바깥에다 쓸 때는 애매모호해져서 다른 철자들과 연결이 될 때 실수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F의 이런 비율을 중점적으로 해서 FA부터 FZ까지 이어쓰기 실전 연습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넘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이제 F를 다르게 쓰는 여러 유형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한국어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외국인이 한국어 강의하면서 예를 들어 뭐 비읍을 뭐 요거 빼고는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겠죠. 엄연히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대 때 영어 공부하느라 영국에서 몇 년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어 필기체를 그 당시 제 눈에는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쓰는 거랑은 너무 다르게 좀 신기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글씨가 매력이 있어요. 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한동안 똑같이 쓰겠다고 막 따라 써보고도 했었는데요. 글씨는 어떻게 써야 맞다 틀리다 이전에 자체가 문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F 쓰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쓰고 있는 식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글씨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쓰여지고 있는 F 유형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요. 네, F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쭉쭉 뻗는 맛은 적지만 귀여운 스타일로 좀 쓰는데요. 귀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는 간략하게 여기서 이렇게 살짝 빼는데 연결고리를 좀 더 확실하게 갈고리를 이렇게 걸어주는 유형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꼬는 방향이 이렇게, 요거는 빨리 써놓으면 굉장히 좀 멋있더라고요. 또 요렇게 쓰고 요렇게 연결. 그리고 요거는 좀 가독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J랑 F에 꼬여지는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꼬다 보니까 J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F를 하나로만 쓸 때는 이렇게들 많이 안 쓰는데요. 예를 들어 뭐 FI를 쓴다 그러면 꼬는 방향이 이쪽으로 꼬는 것보다는 빨리 쓸 때 이게 더 편해서 그런지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대신에 J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 위에 부분을 크게 해서 밑에랑 동일하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F 시작을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렇게 요 방향이 아니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글씨는 정형화된 스타일로 딱 이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쓰여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스타일들을 폭넓게 접해 보시는 것도 그거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고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FA부터 FZ까지 이어쓰기 실전 연습 넘어갈게요. 네, FA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네, 내려와서 고리 마무리 기본선에서 해주시고요. 연결고리 빼서 A 동그라미 뒷부분까지 가서 여기서 겹쳐 나오면서 몸통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밑에서 연결고리가 시작이 되는 경우고요. 중간에서 연결고리가 시작이 된 경우예요. 요것도 중간에서 똑같이 시작이 되었는데 F 마무리를 기본선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해준 경우입니다. F를 이렇게 썼을 땐 여기서부터 기본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몸통이니까 A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F를 이렇게 올려서 마무리를 해줬을 땐 연결고리 밑에서 여기까지가 몸통 비율이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F 끝나는 지점이 달라지니까 이제 A로 연결이 될 때 연결고리 모양도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FA 조합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직접 보여드리면요. 소파라는 단어입니다. 기울기는 일정하게 맞게 잘 써졌고요.
이제 보시면 키높이가 몸통끼리 위로는 잘 맞았는데 이 바닥에서 밑에서부터의 키높이가 안 맞았어요. A가 위로 붕 떠서 올라갔네요. 그리고 A가 앞에 다른 철자에 비해서 크기도 작게 써져서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런 실수는 F조합에서 흔히 나오는 실수인데요. F가 중간에서 시작이 돼서 밑에 기둥 마무리를 여기서 하지 않고 기본선보다 좀 더 올라와서 해준 경우예요. 이제 그래놓고 A를 요 고리 지점에 딱 맞춰서 고리 지점부터 몸통으로 맞춰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선에서는 붕 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고리가 올라간 경우는 F의 몸통을 연결고리 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잡고 여기에서 A를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1대1대1의 비율이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제대로 다시 써봐 드리면 네, 이렇게 해서 몸통 비율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F 고리를 위로 올리지 말고요. 아예 딱 기본선에 맞게끔 마무리를 해주시면 몸통을 고리 있는 이 기본선에서 고리가 끝난 기본선에서 여기까지 잡고 요거에만 맞춰서 그 다음 단어 A를 철자 A를 써주시면 또 1대1대1의 비율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어를 다시 써봐 드리면 네,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요. 기본선까지만 올라가서 여기에서 비율, 몸통 비율을 맞춰서 완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시고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몸통으로 잡아야 될지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단어 보여드릴게요. 네, 리패슨이라는 단어입니다. 키높이는 잘 맞았고요. 이제 기울기를 보시면 일정하게 잘 맞았는데 중간에 F가 기울기가 변형이 되면서 살짝 틀어졌어요. 틀어진 건 딸랑 F 하나인데 단어 하나가 통째로 삐딱하게 틀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언뜻 보면 뭐 멀쩡한 T도 좀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고 S는 너무 누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써놓은 게 단어 하나여서 그렇지 이제 이게 여러 줄 여러 문장에서 보면 단어 하나가 틀어진 느낌이 아니라 문장 전체가 어딘가 모르게 가지런하지 않고 산만하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F는 길이가 긴 철자이기 때문에 다른 키 작은 철자들을 가지런히 다 써놔도 F 하나가 삐뚤어지게 되면 그만큼 전체적인 통일감을 가져가야 되는 필기체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F는 그만큼 기울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바로 잡아서 제대로 써드리면은요. 네, 이렇게 가지런하게 다시 썼습니다. 네, FB입니다. 네, 줄노트 안에 써봐 드릴게요. 기둥 올라가서 내려오고요. 기본선에 맞춰서 마무리 해주시고 연결고리 B 기둥은 F의 머리 키높이만큼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올라가서 여기서 B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F의 몸통 절반 여기에서 B 몸통 마무리해서 몸통 키높이 맞춰주시면 돼요. FB 조합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요. 네, 서프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기울기는 다 맞게 잘 써졌고요. 키높이를 보니까 몸통 길이의 높이는 다 잘 맞았는데 머리 길이의 키높이가 F와 B가 잘 맞지가 않네요. 뒤에 오는 D랑 비교해보면 B가 낮게 써졌죠.
단어가 좀 들쑥날쑥한 느낌이 들어요. 잘못 쓴 건 B지만 우리가 F의 비율에 그만큼 익숙해 있지 않다 보니까 F랑 연결돼서 나오는 다음 철자 쓸 때 가서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B는 다리가 없다 뿐이지 몸통과 머리, 몸통과 머리 이 비율 키 높이는 F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F를 쓰고 연결고리가 F 머리까지 똑같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B가 시작이 돼서 내려오면 키높이가 딱 맞습니다. 연결고리 형태는 맞게 됐는데 연결고리의 높이가 잘못돼서 키높이 실수를 하게 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수정을 해서 다시 단어를 써봐드리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몸통과 머리, 키높이까지 정확하게 잘 맞춰서 썼습니다. 그 다음 단어 울프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울기는 잘 알맞게 써졌고요. 키높이를 보시면 머리 길이의 키높이는 잘 맞았는데 몸통 길이의 키높이가 잘 맞다가 중간에 B의 몸통이 낮게 주저앉았죠.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F 몸통을 풍성하게 쓰다 보니까 연이어 나오는 B 기둥까지도 덩달아 너무 과하게 둥글리면서 커졌어요. B처럼 기둥이 있는 철자는 기둥의 공간이 너무 커지게 되면 밑에 몸통이 들어갈 공간을 눌려버려서 몸통이 왜소하게 낮게 써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자체로 보면 F는 이렇게 쓰고요. B는 이렇게 씁니다. 필기체로 써도 B는 일자 기둥이고 F는 기둥의 갈고리까지 있죠. 그래서 필기체로 써도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B보다는 F가 공간을 더 크게 잡아줘야 되는 게 맞죠? B가 공간이 더 작게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F랑 연결이 될 때 B의 공간이 커지지 않으려면 너무 연결고리가 이렇게 처지지 않게끔 이렇게 처져서 가면 공간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몸통 들어갈 공간을 잡아먹죠. 그래서 F 쓰시고 처지지 않게 쭉 올라가서 B를 시작을 하시면 적당한 만큼 공간 확보가 되고요. 몸통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해서 다시 단어 제대로 써봐드리면 키높이 이렇게 딱 맞춰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FC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드릴게요. 내려와서 기본선 맞춰서 고리 마무리 되고요. 여기에서 C 시작 지점까지 가서 겹쳐서 나오면서 C를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FC 조합 실수하는 유형 먼저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골프 클럽이란 단어예요. 몸통 길이, 머리 길이, 키높이는 다 잘 맞았고요. 기울기도 잘 맞았는데 보시면 F에 연결되면서 C가 기울기가 틀어져서 곤두서졌네요. FC는 연결고리 유형이 F에서 일자가 아니고 F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가서 동글려져서 연결이 돼야지 맞죠? 오늘 말씀드린 F 연결고리 유형 3가지 중에서 두 번째 유형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조합이에요. 근데 F를 쓰고 일자로 연결고리를 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C를 막바로 쓰려다 보니까 기울기 맞추려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F랑 쫙 붙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C를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본의 아니게 틀어지게 되거든요. 필기체에선 기울기의 실수도 알고 보면 이렇게 연결고리의 실수로 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유형별로 연습을 해두시면 어떤 철자끼리 조합이 나와도 그때그때 맞춰서 쉽게 제대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주의해서 다시 단어 제대로 써봐드리면
뒤에까지 와서 여기서 C가 시작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F, C, 기울기 일정하게 잘 완성이 됩니다. 네, FD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드릴게요. 내려와서 올라가서 기본선에서 고리 마무리 해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D 동그라미 시작 지점까지 가서 겹치면서 나오면서 동그라미 몸통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FD 조합 실수하는 유형 먼저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취프덤이라는 단어예요. 예, 기울기는 일정하게 다 잘 써졌고요. 키높이도 잘 써졌는데 D가 F에 연결되면서 연결고리가 몸통과 벌어지면서 몸통 높이보다 초과가 돼서 올라갔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지저분하고 좀 산만해 보이거든요. 필기체는 획이 일치돼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일치돼야지 써놨을 때 깔끔하고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실수가 나온 것도 원인을 보면 FD 조합은 F 연결고리 유형으로 보면 두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F 몸통까지 정확하게 올라오고요. 여기서 동그라지면서 D가 연결이 되면 맞습니다. 연결고리 형태로는 맞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연결고리의 높이가 몸통 키 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더 넘어서 초과가 돼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과하게 붕 떠서 연결이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몸통 키 높이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D의 몸통과 연결고리가 벌어지게 되죠. 필기체가 키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쓸 때 철자, 즉 알파벳 길이는 키높이를 열심히 맞춰 쓰는데 정작 이렇게 중간에 연결고리는 높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대충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연결고리는 대충 그어놓고 막상 글자 쓸 때 가서 키높이를 맞추려면 몸통이랑 연결고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필기체에서는 연결고리의 길이감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올라와야지 맞는지 연결고리가 글자의 높이를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높이를 잘 조절해서 연결고리를 빼줘야 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연결고리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네, 여기서 F에 정확하게 몸통 절반이죠. 몸통까지 동글려서 올라오고요. 여기서 겹쳐지면서 D가 마무리가 되면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몸통 길이 높이 맞춰서 다시 썼습니다. 네, 그 다음 단어 몸통 키 높이는 다 맞았고요. 머리 길이 높이도 잘 맞았는데요. 기울기를 보시면 잘 써지다가 F에서 D로 연결이 되면서 D의 몸통 동그라미까지는 기울기가 맞았는데요. D의 마무리 기둥이 기울기가 틀어지면서 곤두서졌어요. 우리가 B나 H처럼 기둥을 먼저 쓰는 철자는 연결할 때 기울기 실수를 잘 안 하는데요. 이제 D나 예를 들어 G처럼 이렇게 몸통 동그라미를 먼저 쓰고 기둥을 이제 나중에 쓰는 철자는 연결해서 쓸 때 몸통은 제대로 써놓고 이렇게 마무리해 가서 기둥만 짝재기로 틀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원인을 보면 F를 쓰고 D 몸통 동그라미는 바로 F를 보면서 기울기를 잘 맞춰서 쓰는데 기둥은 쓸 때 보면 올라가서 일단 써지게 되고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되죠.
올라갈 때 삐뚤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려오면서 기울기를 맞출 때 중간에 이미 몸통이 있어서 앞에 F를 보면서 기울기 맞출 때 한 다리 건너로 F랑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내 몸통 동그라미를 보고 기울기를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데 직선과 달라서 동그라미의 기울기 맞추기에는 그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서 삐뚤어져서 틀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통을 쓸 때는 올고지 기울기에 집중하고 쓰는데 기둥은 이제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이미 쓰고 나서 그 다음 자 5를 연결하러 가려는 마음이 급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면 필기체는 곤두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D처럼 몸통 동그라미 다음에 기둥 순서로 쓰는 철자들은 특히 이제 마무리 기둥까지 정확하게 기울기 마무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를 쓸어가는 연결고리를 빼주셔야지 이런 실수가 없거든요. F2입니다. 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올라가서 내려오고요. 마무리 올라가서 기본선에서 마무리해주고 연결고리를 F의 몸통 키높이 선까지 올려주고요. 여기에서 2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내려오면 됩니다. F2 조합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요. defeat라는 단어예요. 기울기는 제대로 잘 써졌고요. 키높이도 몸통끼리 머리끼리 잘 맞았어요. 근데 철자들 사이의 간격을 보면 다 일정한데 이 F와 E 사이가 바로 다닥 붙어서 비좁아졌어요. 간격이 일정치 않으면 균형이 안 맞고 단어 가운데가 몰린 느낌이 들죠? 제 필기체는 정자체와 달라서 철자 사이의 간격을 연결고리의 길이감으로 밖에 조절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빼주실 때 일정한 길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F 다음에 E가 이렇게 하늘고로 돼 있다 보니까 빠르게 쓰다 보면 연결고리 관계없이 여기서 바로 E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붙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필기체는 키높이, 기울기 다 맞춰 써도 이 철자 간의 간격이 길었다 짧았다 하면 이것 또한 문장 속에서 봤을 땐 통일감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 없이 간단히 쓰는 요령을 알려드리면요. F2는 F 연결고리 유형 중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 연결이 되면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 몸통 높이까지 F 몸통 높이까지 위로 빼주고요. 여기에서 2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쓰는 방법이 F를 쓰시고 여기에서 몸통까지 갈 필요 없이 기본적인 꼬리만 살짝 이렇게 살짝만 빼주고요. 여기에서 F 몸통까지 맞춰서 2를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F 이렇게 쓰고요. 살짝 빼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2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볼펜으로 쓰실 땐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요. 캘리그라피 하실 때 잉크 풍성한 젤펜이나 D펜 또는 두꺼운 붓펜 이런 걸로 쓰실 때는 F를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요. 살짝 빼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2가 새롭게 시작이 돼서요.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고리와 교차되는 지점에 잉크가 몰리거나 번져서 망칠 일도 없고요. 두꺼워지지 않고 깔끔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F를 쓰고 바로 한 번에 이렇게 2를 쓰셔도 되고요. F를 기본적인 연결고리만 살짝 빼주고요. 여기서 한 테보 쉬었다가 2를 새로 시작,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쓰시는 느낌으로 쓰시면 연결고리가 실수로 짧아져서 간격 조절에 실패할 일도 없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FF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여기서 기본선에서 마무리하고요. 동일한 높이까지 올라가서 F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먼저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네, 키높이는 잘 맞게 써졌고요. 기울기도 다른 건 가지런히 잘 기울기가 써졌는데 이 FF가 중간에 기울기가 곤드 섰어요. 다른 철자들에 비해서 틀어졌죠. 특히 이 F는 기울기 실수하는 경우가 싱글로 혼자 나올 때보다 이렇게 FF, 더블로 연달아 나올 때 기울기 실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F 자체가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긴 철자 뒤에 또 길이가 긴 철자를 연결시키려면 이 연결고리라도 짧아져야지 쓰기가 편하거든요. 세우면 연결고리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눕혔을 때보다 세웠을 때가 연결고리의 길이가 훨씬 짧아지죠. 그래서 제대로 눕히면 연결고리가 한참 길어집니다. 연결고리를 길게 가져가는 게 필기체를 쓰다 보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쓰다 보면 자꾸 연결고리는 짧아지게 되고 짧아진 만큼 글자는 이렇게 곤두서게 됩니다. 기울기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FF 조합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F를 쓸 때 앞에 철자 E를 기울기 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끔 마무리를 할 때 이렇게 평행하는지 끝까지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F를 쓸 때도 연결고리를 너무 이렇게 가파르지 않게 가파르게 가져가면 두 번째 F가 누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좁아지죠. 그래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좀 완만하게 길이감을 충분히 빼주셔야지 누울 자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야 다 써놓고 봤을 때 다른 키 작은 철자들과 비슷한 정도의 기울기가 나오게 됩니다. FG입니다. 줄노트안에 써볼게요. F 기본선에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연결고리를 F의 몸통, 기둥의 절반까지 키높이 맞춰서 빼주고 G 동그라미 겹쳐서 나오면서 완성을 해줍니다. FG 조합 실수하는 유형 먼저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터프 글라스라는 단어예요. 하나 더 써볼게요. 요거는 기울기는 잘 써졌고요. 키높이도 몸통은 몸통끼리, 머리는 머리끼리 잘 맞았는데 다리 길이의 키높이가 맞지 않았어요. F와 G가 키높이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F에서 G로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가 G의 몸통과 벌어져 있어요. 키높이를 보시면 G의 몸통으로 해서 키높이가 맞지만 연결고리가 이렇게 초과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G가 밑에서의 높이가 안 맞아서 중간에 붕 떴어요. 그래서 F가 비율이 긴 철자다 보니까 이렇게 G에 연결이 될 때 G가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져서 동그라미하고 내려오면서 다리를 필요 이상 너무 길게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1대1대1의 비율이 돼야 돼 있기 때문에 G 다리 길이는 정확하게 G 몸통만큼 하나 더 내려오면 비율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F랑 다리 비율이 맞아서 삐뚤빼뚤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F에서 G가 연결이 될 때는 F의 연결고리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맞는데요. 연결고리 형태는 맞았는데 이 연결고리의 높이가 몸통을 초과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G 몸통을 쓸 때 여기에서 F와 몸통끼리 맞춰서 이렇게 써져야 되기 때문에 연결고리랑 이 몸통이 어쩔 수 없이 일치가 안 되고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뺄 때도 키높이에 맞춰서 빼줘야지 철자를 쓸 때 가서 벌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키높이는 위로도 맞추지만 밑에 바닥에서의 키높이도 신경을 써줘야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필기체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영어 줄로트 안 했을 때는 이런 실수는 거의 않는데요. 줄 없이 쓸 때는 달이 내려오기 바빠서 성급하게 G 동그라미를 마무리해 주다 보면 써놓고 봤을 때 너무 작아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 키높이 맞추고 내려올 때 마무리할 때까지도 이렇게 바닥에서의 키높이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FH입니다. 줄로트 안에 써볼게요. 기본선에서 F 마무리되고요. F의 키높이와 동일한 높이까지 연결고리 올라와서 여기서 H 기둥이 시작이 되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먼저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selfhood라는 단어예요. 기울기는 다 잘 써졌고요. 네, 키높이도 몸통 길이의 키높이는 잘 맞았는데 머리 길이의 키높이가 잘 맞지가 않았죠. F랑 맞지 않고 H가 이렇게 낮게 써졌어요. 높이가 안 맞으니까 단어가 가지런한 느낌이 들지 않죠. 요것도 F에서 H로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의 키높이 조절이 잘못된 경우이거든요. F의 연결고리 유형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F의 머리 높이까지 연결고리가 올라와야 되고요. 여기에서 H의 기둥이 시작이 돼야지 맞습니다. 철자를 쓰기 전에 연결고리의 높이만 정확하게 해주면 필기체는 쓰기가 엄청 쉬워져요. 다른 거 틀릴 일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 다음 단어. 네, 셀프 힐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키높이는 다 잘 맞았는데요. 기울기를 보시면 제대로 잘 써지다가 F가 이렇게 곤두서졌어요. 틀어졌죠. 그리고 F 뒤에 오는 다른 철자들까지 기울기가 F에 맞춰서 틀어졌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 균형이 안 맞는 느낌이 들죠? 필기체는 기울기를 맞출 때 습관적으로 내 바로 앞에 단어를 보고 맞추면서 쓰기 때문에 쓸 때는 잘 맞춰서 썼는데도 다 써놓고 보면 이렇게 중간에 한 개가 틀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뒤로 줄줄이 같이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F는 길이가 긴 철자이기 때문에 F에서 실수가 나면 써놓고 문장으로 봤을 땐 F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철자들까지 삐뚤빼뚤해 보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문장 전체 통일감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특히 F는 기울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울기 신경 써서 써보면은요. F 내려올 때 앞에 L 축으로 길게 연결을 해서요. 다리 끝까지 삐뚤어지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내려오시고요. 맞춰서 그 뒤에 단어까지 제대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FI입니다. 줄로턴에 써보면은요. 기본선에서 마무리하고요. F 연결고리를 F 기둥의 절반, 몸통 키높이까지 빼주시고 여기에서 I 기둥이 시작이 되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먼저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기울기는 다 맞게 써졌는데요. 키높이가 몸통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F 뒤에 ICE가 몸통이 전부 붕 떠서 올라가 버렸어요. 단어로 놓고 보면 잘못 써진 건 이 뒷부분인데 오히려 앞에 O가 혼자 밑으로 주저앉은 느낌도 들죠. 이런 실수는 특히 F와 연결이 되면서 자주 나오는 실수인데요. FI 조합은 F 연결고리 유형 중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맞는데요. 기본선에서 마무리가 돼서 위의 기둥의 절반까지 맞추면 I의 몸통 키높이도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F가 앞에 위에서 끝나는 단어가 오는 바람에 중간에서 시작이 돼서 올라갔어요. 중간에서 시작이 돼서 올라가면서 똑같이 기본선에 맞춰서 마무리를 해줘도 되는데요. 기본선에서 맞추지 않고 기본선보다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마무리가 된 경우죠.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경우는 기본선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똑같이 몸통을 잡으시면 비율이 틀려지게 됩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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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결고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맞게 써봐 드리면요. 연결고리에서 반을 잡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의 밑에 기본선이 위치해 있죠. 여기에서 절반을 잡아야지 1대 1대 1의 비율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CE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F의 몸통 비율이 딱 맞춰서 써지게 됩니다. F가 끝나는 지점이 달라지면서 비율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끝내지 않고 똑같이 밑에서 끝난 경우에는 여기서 똑같이 올려주시면서 맞춰서 주시면은 똑같이 또 이렇게 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다시 한번 써봐 드리면은요. 이렇게 쓰셔도 맞고요. 이렇게 쓰셔도 맞습니다. F가 고리가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연결이 되고요. F가 기본선에 맞춰서 끝났기 때문에 연결고리 시작점이 기본선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가파른 각도로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비율이 맞습니다. FJ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F 기본선에서 마무리되고요. J를 위한 연결고리는 F에 정확히 몸통 높이까지만 올라와서 여기서 기둥이 시작되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먼저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기울기는 다 맞게 써졌는데요. 키높이를 보시면 머리 길이의 키높이는 맞았는데 몸통의 키높이가 J가 안 맞았어요. 점이 아니라 기둥의 몸통 높이가 맞춰져야지 맞죠? 몸통이 내려가서 너무 낮게 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 길이의 키높이도 J가 내려가서 F와 맞지 않고 균형이 깨졌네요. F에서 J가 연결될 때는 F 연결고리 3가지 유형 중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맞습니다. 연결고리의 형태는 맞았는데 연결고리의 높이가 틀렸죠. F에서 이렇게 몸통 높이까지 위 기둥의 절반 해서 몸통 높이까지 올라와야 되고요. 여기서 J 기둥이 시작이 돼야지 맞는데 성급하게 연결하다 보면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대충 중간쯤 이렇게 중간쯤 올라가다가 어정쩡하게 J를 시작해서 몸통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몸통이 낮아진 만큼 다리는 더 길게 빼니까 다리 길이의 키높이도 다른 철자들과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F가 긴 철자지만 비율로 보면 몸통 다리 J랑 똑같고요. 머리만 하나 더 있는 거기 때문에 다리 길이까지 비율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은 몸통을 벗어나서 위에 머리랑 높이를 맞춰서 중간 정도에 찍어 주셔야지 비율이 맞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제대로 써보면은요. 여기에서 F 몸통까지 올라와서 J 쓰고요. 이렇게 해서 몸통의 높이를 맞춰주고 점은 위에 공간을 찍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FK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보면은요. F 기본선에서 마무리되고요. K를 위한 연결고리 F의 키높이까지 동일하게 빼주시고 여기에서 K 기둥이 시작이 되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먼저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어프키라는 단어예요. 기울기는 다 잘 맞았는데요. 키높이를 보시면 머리 길이는 잘 맞았는데 몸통 길이의 키높이가 안 맞았어요. K 몸통이 키높이도 작지만 너무 작게 써졌죠. F가 공간이 풍성하게 쓰다 보니까 연이어 오는 K도 자칫 공간을 이렇게 너무 크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K처럼 기둥으로 시작되는 철자들은 기둥의 공간이
너무 크게 차지해버리면 밑에 몸통이 들어갈 공간이 좁아져서 몸통이 왜소하게 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K가 몸통이 낮게 써지니까 이어서 나오는 다음 자까지도 K 높이에 맞춰져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잘못 써진 경우예요. 네, 그래서 F에서 K가 연결이 될 때 F 연결고리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데요. 연결이 될 때 연결고리를 너무 처져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가면 K가 여기서 연결이 되면 자연히 기둥의 공간이 너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가면 공간이 적당해지고 K 몸통 쓸 공간이 충분히 나오게 되죠. 그리고 혹시 쓰다가 무심코 이렇게 K 기둥이 실수로 커졌어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몸통은 제대로 올려서 비율에 맞게끔 고쳐서 쓰거든요. 이게 붙어버리니까 좀 부자연스럽긴 해도 그래도 키 높이가 이렇게 안 맞아버리면 써놓고 봤을 때 문장 전체의 통일감이 깨져버리니까 차라리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필기체도 손글씨이기 때문에 딱 완벽할 수는 없고요. 실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중간중간에 최대한 수습하면서 써나가면 되고요. 많이 쓰고 연습량이 쌓이다 보면 실수하는 것도 좀 줄게 되고, 또 이렇게 중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좀 티 덜 나게 넘어가고의 차이이지 완벽한 건 누구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 맞게 제대로 다시 써드리면은요,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썼습니다. 네, FL입니다. 줄로탄에 써보면은요, 기본선에서 마무리돼서요, F 키높이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L이 기둥 시작이 돼서 내려오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먼저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네, 루프라인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울기 잘 맞았고요. 키높이도 맞게 써졌는데요. 보시면 연결고리 모양이 틀렸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색합니다. FL은 F 연결고리 유형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맞는데요. F 기둥 마무리를 기본선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마무리해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끝난 지점에서 그대로 L이 연결이 돼야지 맞죠? 다시 써드리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내려와서 L이 연결되지 않고요. 바로 끝난 지점에서 그대로 L이 연결이 돼야지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필기체에선 물 흐르는 대로 써내려가는 흘림체의 특성상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O에서 B를 연결할 때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요. 필기체로 L을 이렇게 우리가 쓰다 보니까 L을 이걸로 못 박아 놓고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 부분이 L이고 이 앞부분은 왼쪽 획은 앞철자와 연결되는 연결고리죠. 그래서 L이 앞단어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맞고요. 요쯤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서 끝난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L 연결고리 모양이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쓰면 여기서 바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F 마무리를 밑에서 올라오지 않고요. 이렇게 기본선에 딱 맞춰서 마무리 해주는 경우에는요, 다시 써볼게요. 기본선에 맞춰서 여기서 써주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써주셔도 맞습니다. 요거는 연결고리 형태 요걸로 쓴 거고요. 요거는 두 번째 거 유형으로 써진 거죠. 어느 쪽이든 여러분 편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F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어디서 끝나냐에 따라서 끝난 지점에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 모양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네, FM입니다. 네, 줄루탄에 써볼게요. 네, 기본선에서 마무리돼서요. F의 몸통 높이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M이 시작이 되면 됩니다.
FM은 기울기나 키 높이만 잘 맞췄으면 특별히 쓰기 어려운 조합은 아닌데요. 실수하는 유형 먼저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워프메스터라는 단어입니다. 네, 기울기는 다 잘 맞았는데요. 키높이가 보면 몸통 길이는 잘 맞았는데 머리 길이의 키높이가 H랑 F가 둘이 잘 안 맞았죠? F가 너무 낮게 써졌어요. 이제 F는 앞뒤로 R이나 M처럼 키 작은, 즉 몸통만 있는 철자들과 연결이 이렇게 되다 보면 머리 높이가 제대로 올라가야 할 만큼 충분히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낮게 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같은 단어 안에 아니면 뭐 같은 문장 안에 다 이렇게 몸통이 낮은 철자들끼리만 오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머리가 있는 철자가 오기 때문에 바로 균형이 깨져 보이게 됩니다. F는 H나 이렇게 K처럼 머리와 몸통이 확연하게 따로 구분이 되는 모양이 아니고요. 이렇게 고리가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몸통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인지 느낌이 잘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 써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더 올라와야지 될 때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1대 1대1의 비율로 맞춰서 쓰면 되지만 이럴 땐 얼른 나랑 똑같이 머리에 있는 철자를 앞에서 찾아서 H가 있네요. 요거랑 똑같이 머리 키 높이를 맞추면서 쓰시면 이런 실수할 일 없이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F에서 M이 키 높이는 잘 맞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언덕이 비스듬하게 돼서 높이가 이렇게 잘 맞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M 하나만 쓸 때는 이런 실수 거의 없는데요. 필기체에서 이어쓰기를 속도 높여서 좀 빠르게 하다 보면 M 기둥끼리 이렇게 가지런하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쓸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어쓰기 연습이 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속도를 높이면 이런 실수가 없는데요. 처음에 이제 연습 단계에서부터 너무 속도 위주로 빠르게 쓰려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쓰는 거 이전에 정확하게 이어쓰기를 제대로 손에 익숙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FN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네, 밑에 기본선에서 마무리돼서요. F 중간에 몸통 높이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N의 기둥 시작되면 됩니다. FN도 쓰기 어려운 조합은 아닌데요.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먼저 보면은요. 네, 데프니스라는 단어입니다. 기울기는 다 맞게 잘 써졌고요. 키높이가 다 잘 맞았는데 F에서 N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N의 시작이 몸통 높이가 넘어서 초과가 됐어요. FN은 F 연결고리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세 번째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맞는데요. 연결고리 형태는 맞았는데 연결고리의 높이가 F 몸통까지만 와서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몸통을 넘어서서 초과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됐죠. 이렇게 연결고리 높이 조절을 잘못하면 나머지 철자를 제대로 높이를 맞춰서 마무리를 해도 이미 키 높이가 이렇게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체에선 다음 철자를 쓰기 이전에 이 이어지는 연결고리만 제대로 높이 조절을 맞게 해주면 철자는 자동으로 키 높이가 맞아지는 거라서 그만큼 연결고리 형태나 높이를 제대로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의해서 제대로 써보면은요. 요렇게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연결고리의 높이 맞게 조절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F5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네, F 기본선에서 마무리되고요. O는 동그라지게 연결고리 F의 몸통선에 맞춰서 올라가고 여기서 겹쳐져 나오면서 O 동그라미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F5 조합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먼저 살펴보면은요. 네, before라는 단어예요.
기울기는 다 잘 맞았고요. 키높이도 맞춰서 잘 썼는데, 근데 F에서 O가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가 이렇게 벌어져서 공간이 생겼네요. 맞고 틀리고의 개념은 아니지만 필기체에서는 일치되어야 할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벌어져서 공간이 생기면 문장 전체로 놓고 보면 산만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F에서 O는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 유형 중에 두 번째 형태로 연결이 되면 맞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꼬면서 이렇게 O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생겨졌는데요. 이렇게 동글려서 O의 시작 지점까지 연결고리가 오고요. 여기서 O가 시작이 돼서 마무리가 돼야지 연결고리와 O 몸통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써놨을 때 깔끔한 필기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써봐 드리면은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어 profound라는 단어인데요. 키높이는 다 잘 맞았고요. 기울기가 보니까 일정하게 잘 맞다가 F에 O가 연결이 되면서 O가 기울기가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곤두서졌네요. F에서 O가 연결이 될 때 O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급하게 쓰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서 연결고리 시작되자마자 여기에서 기울기를 맞춰서 쓰려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F랑 비좁아지게 딱 붙어버리죠. 그래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하는 수 없이 내려와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O가 곤두서면서 기울기가 틀어지게 되는데요. 필기체 쓰다 보면 중간에 글자가 자꾸 곤두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연결고리가 짧아지면 글씨는 곤두서게 됩니다. 급하게 쓰다 보면 자꾸 연결고리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F를 쓰시고 충분히 연결고리는 길이감을 가지고 빼줘야지 여기에서 O가 시작이 돼야지 O가 누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공간 유지도 되고 기울기도 제대로 맞게 쓰실 수가 있어요. FP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F 기본선에서 마무리되고요. 여기에서 P 기둥, F 기둥의 절반, F 몸통까지 올라가서 완성이 되면 됩니다. 실수 유형 단어로 먼저 보여봐 드리면요. 스카프핀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울기는 다 잘 맞게 써졌고요. 키높이가 몸통 길이의 키높이는 맞았는데 몸통 밑에 다리 길이의 키높이가 좀 안 맞았네요. F 길이가 잘못된 건지 P가 잘못된 건지 보려면 비율을 따져봐야 되겠죠? 1대 1대 1이 맞기 때문에 F의 다리가 너무 짧게 써졌네요. F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우리가 쓸 때 길이 실수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위로 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밑으로 다리가 내려와야 할 만큼 충분히 다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 길이의 높이가 안 맞게 되면 들쑥날쑥 가지런하지 않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몸통과 머리, 다리가 1대 1대 1이기 때문에 F 다리는 몸통만큼 하나 더 내려오고요. 머리는 몸통만큼 하나 더 올라가면 비율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제대로 했습니다. FQ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기본선에서 마무리 해주고요. 뒤에 Q 시작점까지 가서 여기에서 연결고리와 겹쳐져 나오면서 동그라미 마무리 해주시고 기둥 써주시면 돼요.
FQ는 실수하는 유형을 보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F에서 연결이 되면서 Q가 기울기가 변형이 돼서 틀어졌는데요. 이것도 보면 Q의 실수이기 전에 Q로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에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경우거든요. F에서 연결고리가 이렇게 뒤에까지 두 번째 연결고리 유형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급하게 쓰다 보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대충 중간에서 여기서 막바로 Q 동그라미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 동그라미는 시작한 데서 마무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바로 Q 기둥을 내리려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 겹쳐지게 되죠. 예,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대충 기울기가 맞을 것 같지만 다 써놓고 보면 기울기는 시작할 때 살짝만 틀어져서 시작을 해도 다 써놓고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틀어져 있는 게 기울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Q는 여기가 아니라 뒤에까지 Q 몸통의 시작점 끝까지 가서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 겹쳐지면서 나오면 마무리도 요 끝에서 되고요. 마무리 지점에서 앞에 F랑 평행으로만 내려주면 되기 때문에 기울기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FQ 많이 하는 실수가요. 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F가 긴 철자다 보니까 뒤에 오는 철자가 좀 짧게 느껴지거든요. 몸통끼리의 키높이는 맞았는데 다리의 키높이가 Q가 너무 길게 써졌죠. Q의 다리는 F와 딱 맞게 써야지 비율상 1대1로 맞는 건데요. 몸통은 맞게 써놓고 다리는 이렇게 길게 쓰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물론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할 때 롱다리로 길게 다리를 빼줘서 변형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도 이렇게 다리끼리의 비율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Q가 다리가 길어지면 F 다리도 맞춰서 길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써주셔야지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는 캘리그라피가 되고요. 변형을 한다고 해서 키 높이가 이렇게 제각각이면 내 멋대로 캘리그라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변형하실 때도 꼭 주의를 하시고요. FR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네, 기본선에서 마무리돼서 F 몸통 높이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R이 시작되면 됩니다. 고리를 좀 더 이렇게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고요.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 디프로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기울기는 다 맞게 잘 써졌고요. 몸통끼리의 키높이가 잘 맞다가 F에 연결되면서 R이 너무 키높이가 중간에 초과돼서 올라왔네요. F는 이렇게 길이가 긴데 몸통과 머리가 구분 없이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에 연결이 되는 R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키높이가 몸통 머리 중간에 걸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F 연결고리 유형 중에 세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맞는데요. 연결고리 형태는 맞게 됐는데 연결고리의 높이가 너무 초과해서 올라갔죠. D라면 여기에 맞춰서 해주면 되고요. K라면 몸통 맞춰서 여기에 딱 맞춰서 해주면 간단한데 F는 내가 비율을 통으로 돼 있어서 비율을 나눠서 보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몸통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인지 애매모호해서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F에서 연결이 될 때 1대 1대1이니까 정확하게 요 위의 기둥의 절반까지만 올라와서 여기에까지 연결고리 올라가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키높이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철자 중에서 나처럼 몸통만 있는 철자를 얼른 찾아서 요거에 맞춰서 쓰시면 또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어 프루프 리딩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긴 단어네요. 기울기 다 잘 맞게 써졌고요. 키높이도 맞게 써졌는데요. F에서 R이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가 좀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게 됐어요. 필기체는 연결고리는 끝난 지점에서 그대로 연결이 돼야 제일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끝난 이 지점에서 이렇게 R이 연결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F의 마무리 선을 이렇게 기본선을 초과해서 위에서 해주지 않고요. 딱 기본선에 맞춰서 밑에서 마무리 해주면은요. 기본선에 딱 맞춰서 밑에서 마무리를 해주면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F의 마지막 획이 어디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연결고리의 시작이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밑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걸로 어느 쪽이든 쓰시면 되겠어요. 네, FS입니다. 줄루트 안에 써볼게요. 네, 기본선까지 올라와서요. 여기에서 연결고리를 F 몸통까지 맞춰서 빼주고요. 여기서 S 몸통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더 꼬아서 해주셔도 되고요.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보여드리면 네, 오프셋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 더 써볼게요. 네, 첫 번째 거는 기울기는 잘 맞았고요. 키높이도 잘 맞았는데 이 S가 밑에서부터의 높이가 안 맞아서 기본선 높이가 위로 껑충 올라갔어요. 그리고 몸통과 연결고리 획이 갈라져서 깔끔하지가 않고 산만해 보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키높이는 잘 맞았는데요. 기울기가 잘 맞다가 F에서 연결되면서 S가 틀어지면서 기울기가 곤두서졌네요. F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 세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F 몸통 높이까지 와서 여기서 S가 시작이 되면 맞는데요. 위로는 이렇게 높이를 신경 쓰는데 빨리 성급하게 쓰다 보면 S 몸통 마무리를 너무 빨리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럼 연결고리도 여기서 이렇게 쭉 빼지면 글씨 전체가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연결고리는 축 떨어져서 이렇게 벌어져서 연결고리를 빼주게 됩니다. 몸통에서 연결고리가 분리가 돼버리죠. 이런 실수는 쓰고 나서 빨리 다음 자를 넘어가려고 마음이 급해서 나오는 실수인데요. 키높이를 맞출 때는 위의 키높이뿐만 아니라 바닥, 즉 기본선에서의 키높이도 맞아야지 전체적인 몸통의 비율이 맞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할 때 높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쓰면 네, 기본선에 맞춰서 S 몸통 마무리 해주시고 겹쳐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제일 깔끔합니다. 그리고 S는 이렇게 기울기 실수가 좀 많은 게 이렇게 꼬여서 내려오는 철자라서 일직선이나 동그라미로 된 일반 철자들과 달리 기울기를 맞추는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요. D는 직선으로 기울기를 잡으면 되고 O는 동그라미를 가운데 축으로 해서 기울기를 잡으면 되는데 S는 이렇게 이제 꼬여지는 각도로 기울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꼬는 중간에 나도 모르게 기울기가 틀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글자를 가지고 기울기를 맞추는 게 정석이지만 그냥 편의상 F에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기울기를 맞춰도 쉽거든요. 기울기가 평행하게 되려면 연결고리는 앞자 F랑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게 평행하거나 또는 살짝만 이렇게 더 누우면 S를 써놨을 때 기울기가 평행으로 이렇게 잘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시면 S의 연결고리의 기울기부터 이미 평행이 안 되고 곤두서 있죠. 연결고리부터 곤두서지면 글자는 연결고리보다 더 곤두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제대로 다시 써보면 네, 여기에서 이렇게 거의 평행하거나 살짝 더 누운 정도로 하시면 S 글자 기울기가 맞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완성을 했습니다. 네, FT입니다. 줄로탄에 써볼게요. 네, 기본선에서 F 마무리 되고요. 올라가서 T 기둥 겹치면서 내려와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네,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요. 네, 소프트웨어라는 단어인데요. 네, 기울기 잘 맞게 써졌고요. 키높이도 맞게 잘 써졌는데요. F에서 T로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가 좀 부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F의 세 가지 연결고리 유형 중에서 첫 번째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데요. 연결고리 형태는 맞게 되는데 필기체는 물 흐르듯이 써내려가는 흘림체의 특성상 연결고리가 끝난 지점에서 이렇게 다음 철자로 바로 연결이 돼야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연결이 됐죠. 마찬가지로 BT를 쓸 때도 보시면 B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T로 연결이 되지 않고요. 바로 B 끝난 위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T가 연결이 됩니다. T의 왼쪽 선과 오른쪽 획이 일치되지 않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봐드리면 여기에서 바로 연결이 돼서 완만하게 올라가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는 굳이 이 F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게 쓰기 불편해서 싫다 하시면 F 마무리를 여기까지 올라오지 말고요. 밑에 기본선에서 맞춰서 연결고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T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봐 드리면은요. 여기에서 기본선에서 맞춰서 올라가면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F 끝난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결고리의 시작 지점도 달라져서 연결이 됐을 때 형태도 이렇게 바뀌게 되죠. FU입니다. 줄로탄에 써볼게요. 네, 기본선에서 마무리하고요. F의 위의 기둥 절반까지 몸통으로 잡아서 U 올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요. refuse라는 단어인데요. 기울기는 다 잘 맞았고요. 키높이가 몸통 길이의 키높이는 잘 맞았는데요. 보시면 F의 머리 키높이가 너무 낮게 써졌어요. F는 앞뒤로 이렇게 키가 작은, 즉 몸통만 있는 철자들과 함께 올 때는 이제 올라가야 될 만큼 충분히 끝까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머리 부분을 짧게 쓰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1대 1대 1이니까요. 정확하게 U의 몸통만큼 하나 더 올라가면 맞고요. U의 몸통만큼 하나 더 내려와야지 F 다리 길이도 맞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단어. 네, awful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울기는 맞게 잘 썼고요. 몸통의 키높이가 보시면 위로는 잘 맞았는데 F에서 U로 연결이 되면서 바닥에서의 키높이가 맞지가 않았어요. UL이 위로 꽁충 올라가서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이런 실수는 F에서 연결이 되면서 U를 F 비율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거거든요. F 앞에 철자가 위에서 끝나서 F 연결고리가 중간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본선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F 고리가 마무리가 됐죠. 네,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요. F가 기본선보다 위로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런 경우에는 F 마무리된 고리에서 비율을 잡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 밑에 기본선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몸통으로 잡아서 여기에서 연결을 시켜 주셔야지 비율이 이렇게 맞게 됩니다. 또는 F를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딱 기본선에 맞춰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요. 여기 기본선 연결고리부터 위에까지가 자동으로 몸통 부위가 되니까요. 유도 기본선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써주시면 또 F와 비율이 딱 맞게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다시 썼고요. 네, FV입니다. 줄루트 안에 써볼게요. 밑에 기본선에서 마무리되고요. 올라가서 F의 몸통까지 높이 맞춰서 연결고리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다음 자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 이렇게 꼬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FV는 흔히 하는 실수 유형을 보면은요. 연결고리에서 이렇게 바로 V 기둥이 시작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흔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다 보면 FV 사이가 자꾸 비좁게 써지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급해서 빨리 쓰려고 할 때 이렇게 제대로 동글리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쓰게 되는 거라서 철자 사이에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될 간격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석대로 이렇게 굴려서 쓰는 걸 더 권해드리고요. 또 흔히 하는 실수를 보여드리면 F를 쓰시고 이어쓰기에 바빠서 끝까지 안 올리고 두 번째 획을 V의 두 번째 기둥을 대충 중간에서 급하게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V 이렇게 쓰고 두 번째 기둥도 첫 번째 기둥에 맞춰서 끝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연결고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다음 자 빨리 쓰려다 보면 대충 중간에서 급하게 마무리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이 돼지 꼬랑지만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자칫 U자와도 헷갈릴 수가 있어서 가독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V자 연결될 때 기둥은 첫 번째 기둥이랑 두 번째 기둥이랑 동일하게 맞춰주셔서 끝까지 올라가고 여기에서 다음 자를 위한 연결고리를 빼주시면 됩니다. FW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드릴게요. 기본선에서 마무리되고요. 위로 올라오는데 W 시작은 동그라져서 이렇게 내려와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보여드리면 골프웨어라는 단어인데요. 기울기 잘 맞게 써졌고요. 키높이도 맞게 써졌는데 이제 F와 W 사이가 다른 철자들 간격에 비해서 너무 비좁게 붙어서 써졌죠. 단어가 가운데로 몰린 느낌이 들고요. 또 W도 V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고리에서 막바로 기둥이 내려와서 쓰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이렇게 쓰다 보면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지기도 쉽기 때문에 W는 연결해서 쓸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동굴려서 시작을 해서 연결을 하시는 거를 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써보면은요. 연결고리 길이감 거의 비슷하게 빼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W 해서 완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실수하는 유형 보면은요. 할프웨이라는 단어인데요. 키높이는 잘 맞게 써졌고요. 기울기도 F, W의 첫 번째 기둥까지는 일정하게 잘 맞았는데 두 번째 기둥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D이어오는 AY까지 기울기가 제각각 틀어져서 변형이 왔어요. W로 이렇게 좀 통통하게 그리고 기울기와 상관없이 변형된 스타일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캘리그라피로 특색 있는 스타일을 쓰실 때는 이쁘고 좋지만 그냥 일반적인 필기체 문장에서 W만 이렇게 변형을 해서 써놓으면 전체적으로 가지런한 통일감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W도 되도록이면 첫 번째 기둥과 똑같이 맞춰서 두 번째 기둥도 꼭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 새 언덕의 높이도 딱 평행하게끔 이렇게 중간에 낮게 쓰면 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직선상에 맞도록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더 완성도 높은 필기체를 쓰실 수가 있어요. FX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마무리 기본선에서 해주고요. 연결고리는 F의 몸통 높이까지 정확하게 빼주고 여기에서 살짝 굴리면서 X 써주시면 됩니다. FX는 F 연결고리 3가지 유형 중에서 3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맞는데요. 연결고리가 F의 몸통 높이까지 올라오고요. 여기에서 둥글려지면서 X가 시작이 되면 됩니다. 다른 철자들과 달리 X는 흘림체임에도 쓸 때 획이 이렇게 끊어져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FX 쓸 때 이렇게 써놓은 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물 흐르듯이 쓰는 흘림체 특유의 느낌을 살리면 획은 끊어지는 게 맞지만 쓸 때 손의 움직임 동선은 요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쓰시면 자연스럽게 X가 써집니다. 마무리 획도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되죠? 이렇게 딱 끊기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기울기, 키높이만 맞춰 쓰시면 FX는 특히 어려운 조합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써봐드리면 기본선에서 올라가서 각지지 않게 동굴려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딱 떨어져서 두 번째 획 마무리 해주시는 건 맞는데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두 번째 획의 시작도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곡선으로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필기체 X 연결이 됩니다. FY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예, 기본선에서 마무리해서 Y 시작 지점은 F의 몸통 키높이까지 맞춰서 올라오고요. 여기에서 동굴려지면서 Y 시작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FY 조합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요. qualify라는 단어예요. 하나 더 써볼게요. 네, 기울기는 맞게 잘 써졌고요. 몸통 길이의 키높이, 머리 길이의 키높이 잘 맞았는데 다리의 키높이가 보시면 F와 Y가 맞질 않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Y가 너무 길게 써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키높이 보시면 Y가 키높이가 끝에서 위로 올라와서 연결이 됐네요. Y의 몸통이 F의 몸통도 아니고 F의 머리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맞춰졌어요. 아래 다리 길이의 높이를 맞게 써놔도 단어 끝이 위로 좀 올라간 느낌이 들죠? F는 길이가 긴 철자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철자가 Y처럼 몸통과 다리로 이루어진 철자가 올 때는 다리를 이렇게 길게 쓰는 실수를 종종 많이 합니다. F와 Y는 몸통 밑에 다리, 몸통 밑에 다리 비율은 똑같고 위에 머리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맞춰서 쓰면은요. 네, 이렇게 해서 F와의 몸통 길이, 다리 길이 비율을 맞춰서 쓰셔야지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는 F가 길이는 길지만 이게 통으로 돼 있어서 머리 몸통 구분이 확연히 되지 않기 때문에 FD에 이어오는 철자에서 이런 비율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F의 연결고리 유형 중에서 세 번째 형태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는 맞게 됐는데요. F의 몸통 높이까지 연결고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연결고리부터 너무 초과해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연결고리 높이를 맞출 때는 여기 기본선에서부터 위의 기둥에 정확하게 절반을 끊어서 여기까지 몸통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Y가 시작이 돼야지 이제 1대1대1 비율로 키높이가 맞아지게 되거든요. 네, FZ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네, 밑에 기본선에서 마무리 해주시고 Z의 시작이 F 몸통까지 맞춰서 연결고리 빼주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 에프젤린이라는 단어인데요. 키높이는 잘 맞게 써졌고요. 네, 기울기가 보시면 잘 맞다가 F에서 Z가 이어지면서 기울기에 변형이 오면서 Z가 틀어졌어요. 이 Z는 자주 쓸 일이 없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몸통을 쓰고 다리가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글리면서 내려가면서 동시에 기울기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철자에 비해서 기울기 조절이 쉽지 않은 철자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F 연결고리 3가지 유형 중에서 두 번째 형태로 이렇게 Z는 연결이 되면 되는데요. 이제 F의 몸통 위에 절반 끊어서 몸통까지 올라와서 여기에서 Z 몸통 부분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내려올 때는 쉽게 쓰시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꼭 이렇게 위에 몸통 쓰고 한 번에 연결해서 바로 내려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쓰시고 쓰고 나서 F와 평행하게 제대로 몸통이 써졌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하시고 조금 틀어진 것 같다 하시면 이때 살짝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제대로 잡아서 나머지 다리 부분도 맞추면서 내려오면 됩니다. Z처럼 다리 내려오는 철자는 시작할 때 몸통에서 기울기가 대충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내리 써버리면 살짝만 기울기 삐끗하게 출발을 해도 다 써놓고 봤을 땐 생각보다 기울기가 많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서 쓰시면 편하게 기울기 조절하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게 연습이 되시면 이제 그냥 한 번에 써도 삐뚤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울기대로 수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울기 주의해서 써봐 드리면은요. 네, 이렇게 하고요. 높이까지 맞춰서 여기까지 한번 꼬고요. 여기에서 눈으로 쫙 봐서 이대로 내려가면 기울기가 맞겠다. 중간 점검 하시고 이렇게 마저 마무리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맞춰서 다시 이렇게 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FA부터 FZ까지 이어쓰기 실전 연습 같이 해봤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뵐게요. 안녕.